자, 우리 보시면 우리 4단원은 매체, 자, 우리가 만나는 매체라고 해서 우리 첫 번째는 매체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 특히 우리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게 다양한 어떤 요런 보조자료들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어떤 매체 자료가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는 매체의 표현 방법. 자, 여기 사용된 표현 방법들을 집중하면서 자, 왜 이런 매체 자료를 사용했는지, 이 매체 자료가 주는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거고요. 또 두 번째 단원에서는 발표할 때 적절한 매체 자료를 사용해서 핵심 정보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럼 우리 먼저 첫 번째는 매체 표현 방법, 바로 착한 소비 내 지갑 속의 투표용지라는 내용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KBS 명견 만리에 방송으로 나왔던 것인데요. 자, 여기서는 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첫 번째가 매체의 표현 방법. 자, 우리 여기서는 뭘 알아야 된다?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자,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을 수 있다라고 했어. 자, 그럼 우리 볼까? 우리 먼저 첫 번째는 뭐다? 자, 매체에 드러난 우리 첫 번째가요. 자, 뭐 할 수 있다?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 활동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논설문이라고 했어요. 자, 왜 논설문이라고 했냐면 글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자, 착한 소비 내 지갑 속의 투표용지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어휘, 아까 여기 사용된 단어나 문장 표현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표나 그래프와 같은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이런 어휘를 사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 문장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읽어볼 겁니다. 또 우리 여기에서 사용한 이러한 매체 자료들이 적절했는지,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제목은 착한 소비. 내 지갑 속의 투표용지. 자, 착한 소비를 투표용지라고 말하고 있어. 자, 이런 표현 방법, 문장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의 어떤 의도나 효과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단락부터 보시면 사탕, 초콜릿, 과자가 옹기종기 늘어서 있다. 메모지에 쓴 손편지도 보인다. 힘내세요, 행복하게 지내세요 같은 응원의 글도 있고 감사 인사가 적힌 쪽지도 있다. 이러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은 뜻밖에도 지하철의 한 물품 보관함. 수많은 사람이 잠시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보관함이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한 것은 2015년의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 자, 원래는 그냥 물건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였는데 여기에는 다른 것들이 담기게 됩니다. 자, 언제? 2015년에 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사용자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 물품 보관함에 초콜릿을 넣어두었으니 누구든 꺼내 먹으라는 글을 올리면서 붙어졌다. 자, 그래서 달콤 창고가 시작된 것. 바로 2015년 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자가 누구든지 와서 꺼내 먹으라는 글을 올리면서부터 자, 요렇게 달콤 창고가 시작됐는데 자, 우리 이 부분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뭐를 넣어주고 있어요? 달콤 창고가 된 지하철의 물품 보관함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사진. 자, 물품 보관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달콤 창고 안에는 달콤한 간식들도 들어있고요. 포스트잇에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글들도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통해서 어때요? 달콤 창고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죠? 자, 창고의 실제 모습을 보여줘서 실제 모습.
그래서 어떻다? 대상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요. 생생하다. 자, 그리고 독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바로 관심을 끌고 있다. 자, 우리 앞부분에 달콤 창고의 실제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고요. 자, 그래서 달콤 창고의 모습이 생생하고 또 독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이 소소한 나눔에 감동한 사람들이 동참했고 달콤한 간식을 먹고 힘내라는 의미에서 바로 달콤 창고 이름의 의미가 나오고 있지. 달콤한 간식을 먹고 힘내라는 의미에서 무슨 이름이 붙었다? 달콤 창고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 달에 5만 원인 물품 보관함 대여료를 기꺼이 내는 사람들과 가벼운 주머니를 털어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간식을 넣어두는 사람들 덕분에 달콤 창고는 전국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불과 몇 달 만에 100여 곳으로 늘어났다. 자, 이 부분. 자, 달콤 창고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늘어났다. 라고 해서 달콤 창고의 확산. 달콤 창고의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자, 지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도. 자, 달콤 창고의 확산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이 부분에 지도. 자, 지도를 보면 첫 번째 지도는 어때요? 강남역 주변에 몇몇 곳이 있었어. 자, 그러다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서울이죠. 이거 한강, 가운데 한강. 서울에 이렇게 퍼져 나갔어요. 자, 이제는 어때요? 전국지도. 전국적으로 엄청 퍼져 나가 있네. 자, 바로 이 지도를 통해서 달콤 창고가 단지 서울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됐다. 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줘요. 전국적 확산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지도를 연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달콤 창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됐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달콤 창고에 누가 간식을 가져다 놓고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공간을 통해 익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끼리 살갑게 챙겨주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을까? 자, 주문을 던지면서 왜 그랬을까? 자, 이기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달콤 창고는 이해하기 힘든 낯선 흐름이다. 자, 우리 이 부분도 표시해 볼까? 자, 바로 지금은 어때요? 이기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무한 경쟁 시대인데 이거 굉장히 낯선 흐름이야. 자, 낯선 흐름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처음 부분 정리하면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소한 나눔을 행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자, 달콤 창고가 퍼져나간 이유는요. 바로 익명의 사람들, 익명이 뭐니?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 이 이유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자, 달콤 창고가 퍼져나간 것의 의미. 자, 무한 경쟁 시대에 달콤 창고는 이해하기 힘든 낯선 흐름이다. 자, 바로 그 이유와 의미 이 두 가지 잘 봐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처음. 자, 이제 중간. 한 나라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그것인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고통이 심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체감 경제 고통 지수는 2006년 약 13포인트에서 점점 올라 2015년에는 22포인트까지 치솟았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증거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죠. 자, 지금 보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체감 경제 고통 지수 그래프가 보여집니다. 꺾은 선 그래프 써주시고 자, 체감 고통 경제 지수를 보니까 어떠니? 자, 2010년 이후로
무지막지하게 막 치솟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바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회의 모습. 바로 여기요. 자,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요것을 한눈에 제시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생활이 넉넉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 속에서 자, 이렇게 강자만이 살아남는 이 현실을 정글에다가 비유하고 있고 정글. 자, 이런 비유적인 표현 사용한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자, 비유. 자, 무엇을 뜻한다?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 사회. 자, 우리 사회를 정글에다 비유했죠? 자, 사람들은 왜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나누려고 할까? 자, 우리 이 부분에서는 뭐를 사용했니?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장 표현도 보라고 그랬죠? 의문형 문장. 자, 의문형 문장을 사용해서 그렇게 왜 그랬을까? 궁금하게 만들어줘요. 자, 바로 독자의 호기심이나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확실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몇몇 착한 사람만의 선행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상의 풍경이다. 게다가 역설적이게도 자, 역설 뭐야? 자, 모순되어 보이지만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의 착한 움직임은 더욱 커진다. 자, 어떻게 커질까? 경제가 나빠질 때 착한 소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다. 자, 어떤 그래프요? 세계 공정무역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2004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특히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에도 공정무역 매출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자, 이 내용을 그래프로 도와줍니다. 자, 어떻게? 세계 공정무역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래 나와 있는 두 개의 그래프예요. 하나는 세계 공정무역 매출액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공정무역 매출액입니다. 자, 지금 세계 공정무역 매출액을 보면 여기 빨강색이 뭐냐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에요. 자,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세계적인 공정무역 매출액을 두 개를 같이 보여줘서 자, 어때?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공정무역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죠. 또 우리나라도 역시 아까 2008년 이후 금융위기의 여파로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2008년 여기야, 2009년 여기 어때?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눈에 쏙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자료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고요. 자, 세계 공정무역 매출액 그래프 자료 4는 세계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서 보여줌으로써 성장률이 낮을 때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국내 공정무역 매출액이 힘들 때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자, 국내외,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어떻다? 경제적 고통이 클 때 경제적 고통이 클 때 착한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착한 소비가 증가한다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비교도 가능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우리나라의 상황도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서 이 그래프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자, 우리가 힘들 때 오히려 착한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됐어?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우리나라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공정무역 매출액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1년 사이에 무려 210%나 증가했다. 자,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었죠? 자, 그래프의 내용이고요. 자, 글로만 나타내 주는 것보다 그래프를 통해 보여주면 한눈에 잘 들어오고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자, 경제가 안 좋을 때 타인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자, 라달라, 의미 있는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서울에 있는 한 사진관은 고객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장애인, 미혼모, 다문화 가정, 혼자 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촬영권을 준다. 1대1 기부 방식을 도입하자. 자, 여기 이런 게 뭐라고요? 1대1 기부요. 1대1 기부 방식. 손님도 늘어났다. 같은 가격에 좋은 일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움직였다. 추가로 돈을 기부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진을 더 많이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이 사진관과 같은 1대1 기부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가게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자, 이것을 막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얘도 역시 그래프. 얘는 막대 그래프죠. 자, 어때요? 2013, 2014, 2015. 자, 계속해서 막대 그래프가 쭉쭉 늘어나고 있네. 바로 전국 가게, 기부하는 가게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기부 가게 수의 증가 추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표를 쓰면 수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때 표를 쓸 수 있고요. 표보다는 어떤 것의 추세나 어떤 흐름 혹은 증가세 혹은 하락세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그래프가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돼요. 자, 중간에 경제가 나빠질 때 오히려 착한 소비가 늘어났다. 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확산하는 착한 소비의 움직임. 세계 경제가 나빠졌을 때 공정무역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 추세. 자,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착한 소비가 늘어났고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가게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자, 마달라 가시면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물건이라면 더는 그것을 소비하려 들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어떻다? 윤리적 소비를 지향한다. 윤리적 소비를 지향해요. 점점 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 따라서 기업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가치 지향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 요즘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저렴하게 뭘 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경영 방식이나 이런 문제가 약간 비윤리적이다 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 그래서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만든 회사. 그 회사 물품을 보이콧 안 산다든지 아니면 남양유업인가? 맞죠? 거기 그 대리점한테 횡포 부리고 막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알게 돼서부터는 안 사죠. 그러니까 걔네가 어떻게 하냐면 우유나 그런 껍데기에 자기네 회사 이름을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 우리 여기도 나올려나? 여기 뒤에 나오는 커피 회사 스타벅스인데요. 여기선 뭐라고 하냐면 한 세계적인 커피 회사는 2000년대 초반 제3세계 커피 농부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은 뒤 공정무역 커피를 도입하면서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무슨 날 해가지고 하루 10분인가 불 다 꺼버리는 거 알지? 지구의 날, 그래. 불 다 꺼버리는 거. 그런 것도 하면서 약간 친환경 기업으로 이미지를 약간 바꿨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부정적으로
그 가치, 나쁜 가치를 추구할 때, 비윤리적일 때는 손가락질하고 안 먹으려고 하고 착한 일을 했다.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오뚜기인데 막 가뚜기라고 불렀다든지 아니면 LG가 뭐 무슨 일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LG 막 하는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야. 자, 물론 착한 가치를 내세운다고 해서 기업이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윤리 경영이 아니라 이미지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나 자, 뭐가 중요해요? 기업이 선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자, 이게 뭔데? 착한 소비. 우리의 착한 소비가 기업을 선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이 자체가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임은 분명하다.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사례가 거듭된다면 점차 시장 질서도 합리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어떨 거야? 자, 우리가 착한 소비를 하면 어떻게 된다? 점차 시장의 질서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자, 넘어가시면 자, 착한 소비는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착한 소비는요. 자, 착한 소비의 움직임이 확산하면 네모의 착한 소비. 자, 그럼 어떤 경영? 가치 지향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 늘어날 거고 이런 기업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 시장의 질서는 점차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자, 합리적인 선택하는 게 뭔데? 즉, 합리라는 건 합리적인 선택,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이 될까?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야. 즉,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겨왔다. 자, 지금 뭐 나왔어요? 경제학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어휘. 자, 어휘 표현 났죠? 바로 이기적 본성을 강조해 왔다. 바로 경제학 용어를 사용해서 경제학 용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강조하고 압축적으로 표현해요. 자, 경제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본성을 강조했고요. 이것을 압축적으로 한 단어로 나타내주죠. 자, 이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여겨왔다. 경제학에서 이제껏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부각해왔던 것은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그것이 건강한 경쟁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은 기대와 달리 자,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겼어? 환경 파괴, 물질 숭배, 지나친 경쟁, 인간성 상실 등 온갖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나타나는 착한 소비의 움직임은 자, 뭐 때문이야? 자, 그동안의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이타심도 있는 거야. 경제가 어려울수록 착한 소비가 더 확산하는 이유 역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자, 어디서? 바로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타심 때문이다. 자, 그럼 우리 아래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자, 경제가 어려울수록 착한 소비가 확산하는 이유는 자,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의 결과, 환경 파괴, 물질 숭배, 지나친 경쟁, 인간성 상실 등 온갖 문제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과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 것이다. 자, 이제 끝부분입니다. 착한 소비는 단순히 경제활동의 문제가 아니다. 착한 소비는 한 장에, 자, 우리 비유가 나옵니다. 착한 소비는 한 장에 투표용지와 같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왜 투표용지에다 비유했니? 우리가 투표를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겠죠? 바로 착한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기업의 물건을 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 자, 뒤에, 자, 여기서는 착한 소비에 대한 비유가 나왔고요.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기업이, 사회가, 그리고 세상의 미래가 점점 커지죠. 점층법을 사용합니다. 점층.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점층은 강조의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소비를 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점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조. 그래서 착한 소비를 투표용지에 비유했고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걸 또 강조하려고 점층법도 사용했습니다. 자, 착한 소비. 어디에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기업, 사회, 세상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바로 학습 활동으로 가볼게요. 한 장 뒤. 그거 각자 정리할게요. 자, 우리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지금 보시면 달콤 창고는 뭐예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바로 익명인 사람들이 서로 간식을 나눕니다. 자, 그리고 1대1 기부 방식을 사용하는 가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이런 가게를 많이 이용해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다? 바로 여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는 거. 자,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착한 소비가 확산하는 걸 봤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 아까 여태까지 인간의 이기심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기적인 경쟁을 해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온갖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뭐 때문에? 그동안의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착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자, 착한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투표용지에다 비유했죠? 바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기업, 사회, 세상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중요한 건 이제 2번. 이 글에 드러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파악하라고 했는데 여기 별표 크게. 자, 자료 1. 자, 우리 아까 다 보면서 왔습니다. 자, 처음 부분에서 달콤 창고가 된 지하철의 물품 보관함에 뭘 보여준다? 사진을 먼저 제시했고요. 자, 사진을 앞부분에 제시해서 뭐 했어요? 독자의 시선을 끌면서 관심을 유도합니다. 또 달콤 창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니까 자, 글의 내용이 좀 더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지도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지도? 달콤 창고의 확산이라는 지도를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달콤 창고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를 연속으로 제시했다. 자, 그래서 뭐한다? 달콤 창고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을 전달해준다. 자, 뭘 보여줬고? 자, 얘가 전달하려는 내용은 이거다. 라는 거. 자, 넘어가면. 자, 다음 밑줄 친 문장의 의미와 표현 의도.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착한 소비 한 장에 투표용지와 같다. 라고 했는데 왜? 바로 뒤에 그 이유가 나왔고요. 자, 비유를 한 이유는요. 비유적 표현. 자,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어서 3번부터 볼게요. 3번. 자, 글에 드러난 표현 방법의 적절성과 효과를 평가해보자. 이것도 문제 엄청 많이 나와. 우리 4단원에서 문제 나왔다 하면 거의 다 2번, 3번이야. 자, 우리 볼까요?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정리하고 자, 이 자료들이 글의 내용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했냐?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내용은요. 세계 공정무역 매출액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죠. 자, 그래서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에 우리 그래프를 사용하면 변화의 추이가 한눈에 제시돼요. 한눈에. 자,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하지만 세계 공정무역은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두 개가 비교가 잘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적절성과 효과. 자, 그래프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때도 공정무역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자, 뭐 했어요? 비교할 수 있었어. 두 개가 같이 나와서 비교할 수 있었고요. 자, 또 그 다음 그래프 볼까? 자, 공정무역 매출액을 보여줬는데 우리 2008에서 2009, 2008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인데요. 자, 이때 쭉 증가하고 있다는 거. 특히 여기 어떻게?
빨강색으로 210% 이렇게 써줬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 1년 사이에 우리나라 공정무역 매출액이 급증한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무역 매출액이 급증한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대로 잘 썼다라는 거. 자, 자료 6이랑 자, 보기를 한번 볼까? 자, 우리 지금 얘는 막대 그래프고요. 그래프, 막대 그래프. 여기는 표. 자, 막대 그래프와 표의 차이. 자, 그래프는 어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제시해주고 표는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보여줄 때 내가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주고 싶다. 그럼 표를 쓸 거고 아니 나는 눈에 한눈에 쏙 보이게 만들어주고 싶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그래프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어떻다? 자, 차이. 표로 제시하면 연도별 정부 기부 가계 수와 증가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프는 어떤 효과가 있어? 바로 전국 기부 가계 수의 증가하는 추세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요거의 차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로 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난 정확하게 그 수치를 보여주고 싶어. 그럼 표로 쓸 거고 아니 난 증가 추세를 한눈에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그래프를 쓰게 되는 겁니다. 어렵다고 써있는데. 아니 표로 제시하면 여기가 요거 표야. 표로 제시하면 요걸 보기는 어렵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자 3번 글의 마지막 부분에요. 자, 마지막에 뭐 했니? 착한 소비는 투표용지와 같다고 했어. 근데 그 부분에 요 그림 보세요. 자, 지금 이 그림 보면 얘가 이 투표용지를 어떤 투표함에 넣을 거냐? 좋은 더불어 사는 데다 넣을 거냐? 무한 경쟁하는 데 넣을 거냐? 바로 내가 어디에 투표하느냐에 따라 사회는 완전히 달라지겠지. 자,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 투표라면 이게 착한 소비인 거야. 바로 이 그림은 어때요? 이해가 훨씬 잘 되죠? 내 주머니가 써. 자, 내 주머니 넣는 게 아니라. 자, 이 그림은 공정한 생산 및 유통 과정을 거친 물건을 선택하는 착한 소비가. 자, 어떻다? 착한 소비는 투표용지 같이 세상을 바꾸는 실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얘를 마지막에 넣어줬다면 어땠어? 자, 이 끝부분의 내용이 더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겠죠. 자, 또 이 글에 나타난 이 외에 다른 표현 방법은 뭐가 있냐라고 했는데 우리 언어 표현으로 자, 생활이 넉넉해지는커녕 이렇게 빡빡한데 왜 나누려고 할까? 우리 아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의문형 문장. 자, 그래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요. 호모 에코노미쿠스, 자, 경제학 용어. 자, 그래서 뭐 했어요?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학이 그동안은 인간의 이기적 분석을 강조해 왔다는 걸 압축적으로 표현했고, 기업이, 사회가, 그리고 세상의 미래가, 자, 점층이라고 그랬지? 점점 커집니다. 점층적 표현. 바로 착한 소비가 미치는 효과 영향을 강조. 자, 점층은 강조의 효과가 있다. 또, 자, 시각자료. 달콤 창고의 실제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준다든지, 지도를 통해 달콤 창고의 확산을 보여준다든지 해서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그래프들을 통해서 한눈에 변화 추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파악하고 표현 방법의 적절성과 효과를 평가하면서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라? 책, 신문, 방송, 인터넷 자, 이런 매체를 읽을 때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어라. 매체 표현 방법에는 어휘나 문장 표현 같은 언어 표현도 있지만 표, 그래프, 그림,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나 동영상 자료도 있고요. 얘네들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어떤 의도로 사용됐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문제를 풀어볼게요.